나이 70이 넘어서도 칼을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전설로 불렸던 여성이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골목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따뜻한 불빛을 밝힙니다. 진심포차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이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유경아는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아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어요. 팔을 썰 때면 칼날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고기를 자를 때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경아의 칼솜씨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죠. 경아 언니,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포장마차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경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도 정성껏 해드릴게요. 하지만 경아의 눈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3명의 여성이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모두 경아와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각자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고, 박미선은 활기차고 사교적인 모습이었어요. 최정임은 다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아를 보는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들, 오늘은 무엇을 드실까요? 경아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일반적인 손님과 사장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끈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어려움을 겪어온 전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경아야, 요즘 골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기웃거리고 있더라고. 경아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평상시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가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요. 경아의 대답이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이런 기운은 놓치면 안 돼. 정임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경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요즘 젊은 놈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 정임의 말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경아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실 이 4명의 여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서울 뒷골목을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여성 조직 백년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경아는 은비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칼잡이였고, 소영은 전략가, 미선은 정보통, 정임은 무투파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모두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경아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재민이는 어때? 미선이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재민은 경아가 돌보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부모를 일찍 잃고 혼자 사는 아이였어요. 경아는 재민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법대에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기특해요. 경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경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래, 그 아이만큼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지. 정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과거를 완전히 묻어두고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어요.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지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이들의 직감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아는 그런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언니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경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하지만 과연 과거를 완전히 묻어둘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경아 혼자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어요. 경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지만 곧 평상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은비령의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삶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포장마차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골목 상인 아저씨들과 직장인들이 하루의 피로를 달래며 경아가 만든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입구로 검은 승용차 2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장 차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풍겼어요. 걸음걸이며 표정,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조직폭력배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두에 선 남자는 강세훈이라고 불리는 30대 초반의 인물이었어요. 신흥 조폭 조직 흑산회의 실세로 최근 이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세훈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포장마차인가? 세훈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이런 분위기의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경아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세운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하지만 경아의 침착함이 세훈을 더욱 자극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면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 할머니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세훈이 건방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했어요. 인사라는 것이 보호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인사요? 경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 장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인사할 일이 있나요? 경아의 대답에 세훈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새로 배우는 거야. 세훈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은 이제 우리 흑산의 관할이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월세를 내야 해. 이 말에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월세라니, 저는 이미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경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경아의 말을 코웃음으로 일축했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한테는 따로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우리가 이 골목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세훈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훈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소주잔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말 잘 들었지? 그리고는 그 소주잔을 경화 쪽으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경화가 재빠르게 몸을 피해서 소주잔은 뒤쪽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포장마차 안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화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거든요. 젊은 분이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나요? 경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통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훈은 경화의 반응을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무례하다고? 할머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야? 세훈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때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먹고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세훈의 부하 중 하나가 그 손님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누가 끼어들라고 했어?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포장마차 안에는 세훈 일행과 경화만 남게 되었습니다. 경화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세훈이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말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경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젊은 분들, 이 골목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부디 이런 식으로 위협하지 마세요. 경화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에게는 그것이 굴복의 신호로 보였어요. 그래, 그럼 일주일 후에 답을 듣자. 세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안 그러면 이 포장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협박을 남기고 세훈 일행은 골목을 떠났습니다. 경화는 혼자 남은 포장마차에서 깨진 소주잔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세훈 일행이 떠난 후 며칠 동안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포장마차를 찾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흑산회의 위협이 골목 전체에 드리운 그림자였습니다. 경화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장마차 문을 열고 있었지만 손님이 없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경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선택한 침묵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경화야, 이게 뭐야? 며칠 만에 찾아온 정임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죽었잖아. 다른 상인들은 다 무서워서 장사를 못하고 있어. 정임의 말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곧이어 소영과 미선도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경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소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골목 전체가 망가져. 하지만 경화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언니들,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경화의 말에 정임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져? 이런 놈들은 금세 또 나타날 거야. 정임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우리 시절에는 이런 놈들 오래 못 갔는데. 미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화야, 내가 무서워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재민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 말에 경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은 경화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화가 평범한 삶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경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 흘릴 나이가 아니에요. 재민이를 위해서라도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경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정임이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숨어 살 거야? 저 새끼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쩔 거야? 정임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임아, 진정해. 소영이 정임을 말렸습니다. 경화 마음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경화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때 갑자기 골목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람은 급히 밖으로 나가봤어요. 골목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가 급히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불이야. 누가 불을 질렀어? 흑사내가 경고의 의미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화와 친구들은 급히 불을 끄는 일을 도왔지만 가게는 이미 많이 타버린 상태였어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골목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됐어? 정임이 경화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 새끼들이 불까지 지르기 시작했어.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겠어. 경화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경화는 포장마차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가게에 불이 났을 때의 그 참혹한 광경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화가 포장마차에 나가보니 문에 붙어있는 쪽지가 있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경화는 그 쪽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경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흑산의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다행히 재민은 무사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었어요. 재민이 경화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경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경화는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밤에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경화의 목소리는 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새 친구들은 경화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은비령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골목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9시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포장마차에 불이 난 것이었어요. 인근 상인들이 급히 달려나와 소리를 지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상당히 번진 상태였습니다. 흑사내가 마지막 경고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었죠. 경화는 그 순간 포장마차 안에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불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침착함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출구를 찾기 어려웠어요. 할머니,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던 재민이 불길을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경화가 있다는 것을 안 재민은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재민아, 위험해. 경화가 소리쳤지만 재민은 이미 경화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민은 경화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재민은 경화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나가요. 두 사람은 간신히 포장마차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민의 팔에는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재민아, 다쳤구나. 경아가 재민의 화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이었거든요. 만약 자신이 흑사내에 맞서 싸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재민이 아픈 팔을 감싸며 말했어요. 하지만 경화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재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화상이 심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경화의 충격은 컸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민이 다친 것이었거든요. 경화야, 이제 됐지? 정임이 병원에서 경화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새끼들을 가만둘 수 없다고. 소영과 미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경화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서는 게 맞을까요? 경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그때 재민이 경화를 불렀어요. 붕대를 감은 팔을 들어 보이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파요. 재민의 말에 경화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다쳤어. 아니에요, 할머니. 재민이 경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재민의 순수한 마음이 경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경화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재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면 자신도 재민과 골목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 날 저녁 경화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만나요. 결정했어요. 경화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새 친구들은 경화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 10시 불에 탄 포장마차 자리에서 4명의 여성이 만났어요. 경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재민이가 다친 것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정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됐어.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싸우는 건 안 돼. 미선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흑산회에 대한 정보부터 수집해야 해. 강세훈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약점이 뭔지 파악해야 해. 이들의 눈빛에는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끝내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말에 새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경화 말이 맞아. 소영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더 똑똑하게, 더 효과적으로 말이야. 정임도 마음을 바꿨어요. 좋아, 그럼 머리를 써서 해결하자. 그때 경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예전 것들을 꺼내야겠어요. 이 말에 새 친구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백년파의 유물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것이었어요. 경화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상자 안에는 은비령 시절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은빛으로 빛나는 단검이었어요.
단검을 손에 든 순간 경화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칼의 무게감, 손잡이의 감촉,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경화가 혼잣말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70이 넘은 할머니가 아니라 예전의 은비령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4명의 여성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어요. 소영은 흑사뇌의 조직도와 활동 패턴을 분석했고, 미선은 강세훈의 개인정보와 약점을 조사했습니다. 정임은 물리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했고, 경화는 전체적인 작전을 계획했어요. 강세훈 그 새끼 생각보다 허술하네. 미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돈 관리도 엉성하고 조직 내에서도 불만이 많아. 제대로 건드리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 소영도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흑사뇌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조직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소규모 그룹의 연합체야. 강세훈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릴 거야. 경화는 친구들의 보고를 듣고 계획을 세웠어요. 좋아. 그럼 강세훈 한 놈만 제대로 처리하면 되겠네. 하지만 기억해요. 피는 흘리지 않기로 했잖아요. 정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경화야.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실력까지 늙은 건 아니거든. 4명의 백년파 멤버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며칠 후 밤늦은 시간, 경화는 혼자 불에 탄 포장마차 터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만 경화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은비령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어요. 경화는 조용히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빛 단검이 달빛에 반짝이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칼을 손에 든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정말 다시 해야 하는 건가? 경화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다친 모습을 떠올리자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미선, 정임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이들도 각자 예전의 도구들을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소영은 오래된 노트북과 각종 전자장비를, 미선은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정임은 호신용 도구들을 준비해 왔어요. 준비됐어? 경화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 끝났어. 소영이 대답했어요. 강세훈의 동선도 파악했고 약점도 찾았어. 미선이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강세훈은 매주 화요일 밤에 강남의 한 클럽에서 돈 정산을 해. 거기서 조직원들과 만나서 일주일 수입을 나눠 가져. 이 정보는 작전에 매우 중요했어요. 정임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장내는 거야? 하지만 경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더 똑똑하게 해야 해. 단순히 그놈만 처리하면 안 돼. 경화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강세훈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증거를 제공해서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소영이는 강세훈의 계좌 추적하고 미선이는 불법 행위 증거 수집해. 정임이는 나와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고 경화가 역할을 분배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며칠 동안 치밀한 준비가 이어졌어요. 소영은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강세훈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미선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정임은 경화와 함께 직접 행동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신기해.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이들에게는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경험과 지혜였습니다. 경아는 계획을 최종 점검하며 말했어요. 기억해요. 우리 목표는 골목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말에 새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경아는 재민을 만나러 갔어요. 재민은 팔의 화상이 많이 나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재민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 일이야. 경아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면 우리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재민은 경아의 말을 듣고 뭔가 불안함을 느꼈어요. 할머니, 혹시 위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누군지 알잖아. 사실 재민은 경아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아에게서 느껴지는 변화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4명의 여성은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내일이 화요일이야. 경아가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어. 긴장감이 돌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경아야, 정말 괜찮을까? 소영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하지만 경아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경아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파괴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보호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정임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그 새끼들에게 백년파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자.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복귀 전이군. 그날 밤 경아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자 경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은비령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경아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화요일 밤 11시 강남의 한 고급 클럽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이곳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강세훈과 흑산의 조직원들이 일주일 수입을 정산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클럽 뒷골목은 어둡고 한적했어요. 평소 이런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백년파의 복귀였습니다. 경아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클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입는 작업복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목표물 확인됐어. 미선이 무전기로 알렸습니다. 강세훈이 부하들과 함께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총 8명 모두 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소영은 클럽 내부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어요. 내부 영상 확보 완료. 강세훈은 3층 비회실에 있어.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기법의 조합이었습니다. 정임은 클럽 뒷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진입 가능해. 하지만 경아야, 정말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하나? 여전히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는 파괴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러 가는 거예요.
경화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에는 없던 성숙함이 있었어요. 밤 12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영이 클럽의 전력 시스템을 조작해서 정전을 일으켰어요. 갑작스러운 정전에 클럽 안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경화와 정임이 진입했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전기가 나가? 강세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하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어요. 경화는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마치 고양이 같았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누구야? 복도에서 경계를 서던 조직원 하나가 경화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경화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제압이었어요. 정임도 다른 루트로 3층에 도착했어요. 경화, 위치 확인됐어. 강세훈은 안쪽 방에 있고 부하 5명이 주변을 지키고 있어. 정임의 정찰 능력도 여전했습니다. 경화는 은빛 단검을 꺼내 들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칼날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목적으로 칼을 드는 것이었어요. 들어간다. 경화가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강세훈과 부하들이 돈다발을 세고 있었습니다. 촛불 몇 개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뭐야, 누구? 강세훈이 돌아보려던 순간 경화가 그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에 강세훈은 즉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 부하들이 놀라서 일어서려 했지만 정임이 이미 뒤에서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정임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들. 누구야? 강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경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끝으로 강세훈의 턱을 살짝 밀어 올렸어요. 내가 골목에서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어. 경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포장마차에 불 지르고 아이를 위협한 것까지 말이야. 강세훈은 경화의 눈빛을 보고 공포를 느꼈어요. 그때 미선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약 3분 후 도착 예정.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화는 강세훈에게 작은 봉투를 던져주었어요. 그 안에 내가 한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들어있어. 경찰이 와서 모든 걸 확인할 거야. 강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기억해. 경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골목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는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 거니까. 칼날이 강세훈의 목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경화와 정임은 이미 계획된 탈출로를 통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말이에요. 강세훈과 부하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경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30년 만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강세훈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신흥 조폭 조직 흑산의 일당 검거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경화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골목을 걸었어요. 불에 탄 포장마차 자리를 지나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골목에 평화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화 언니. 미선이 급히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뉴스 봤어? 정말 성공했어.
미선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어요. 곧 소영과 정임도 나타났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끝났네. 소영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경찰도 우리가 제공한 증거로 완벽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정임은 아직도 흥분 상태였어요. 정말 짜릿했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하지만 경아는 침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오후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흑사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골목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슈퍼마켓 아저씨가 경아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 경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경찰관 2명이 골목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경아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뛰었지만 곧 진정했어요. 혹시 유경아 씨시나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젯밤 강세훈 체포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찰관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경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경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세훈이 유경아 씨를 언급했거든요. 그때 재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재민은 주저하지 않고 경아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강세훈 일당이 이 골목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거든요. 피해자 진술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놈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경아 언니 포장마차에도 불 질렀고요. 모든 사람이 강세훈 일당의 만행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도 자신의 팔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피해를 당했어요. 할머니 포장마차에 불날 때 다쳤거든요. 재민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상인들과 재민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피해자시군요. 경찰관이 기록을 하며 말했습니다. 강세훈 일당은 이미 구속되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죠? 한 상인이 확인하듯 물었어요.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경찰이 떠난 후 골목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아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재민이 경아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포장마차도 열 수 있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재민의 밝은 목소리에 경아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4명의 친구들은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완벽했어. 소영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 미선도 기뻐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효과를 발휘했어. 강세훈뿐만 아니라 흑산의 전체가 무너졌다고 해. 정말로 깔끔한 해결이었습니다. 정임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좀 아쉽기도 해.
예전처럼 직접 싸우지 못해서 말이야. 하지만 경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래, 경아 말이 맞아. 소영이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제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움직이는 거야.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지. 이들의 생각도 세월과 함께 성숙해진 것이었어요. 며칠 후 경아는 새로운 포장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깔끔한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골목 사람들도 모두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간판 글씨 써드릴게요. 재민이 붓을 들고 말했어요. 뭐라고 쓸까요? 경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진심포차 그대로 쓰면 돼.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재민이 제안했어요. 경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편안한 곳이라고 작게 써줘. 새로운 포장마차가 완성되자 골목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경아도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첫 영업을 시작하자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경아 언니 손맛이 최고야.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경아는 그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재민도 학교 끝나고 와서 경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서빙할게요. 재민의 밝은 모습을 보니 경아는 정말 모든 일을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민아, 고마워. 경아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할머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재민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줬잖아. 경아의 말에 재민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할머니는 정말 제 가족이에요. 이 말에 경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경아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은빛 단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칼을 다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간 경아는 단검을 다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원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자의 칼이구나. 경아가 혼잣말했어요. 이제 그 칼은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경아는 깨달았어요. 한 달 후 골목은 완전히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진심포차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고 경아는 매일 밤 따뜻한 음식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 준비에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포장마차에 와서 경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모의고사 점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경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법대 갈 수 있을 만큼 나왔어요. 재민의 대답에 경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재민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말에 경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경아야, 오늘도 바쁘네. 소영, 미선, 정임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매주 한 번씩 포장마차를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언니들, 어서 와요. 경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실까요? 하지만 이들은 음식보다도 대화를 더 즐겼어요.
젊은 시절의 모험담부터 시작해서 요즘 근황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경화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 우리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잠깐 침묵했어요. 하지만 정임이 웃으며 답했어요. 늙긴 뭐가 늙어? 우리 지난달에 그 새끼들 혼내줄 때 봤지? 아직도 팔팔해.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소영도 동의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직도 점잖아. 경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 미선이 궁금해했어요. 경아는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재민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궁금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들은 예전에 뭘 하셨어요? 가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재민의 질문에 네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비밀이라. 경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들은 예전에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 안 해. 재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경아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좋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말이야. 재민은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검사가 되면 할머니들처럼 나쁜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네요. 재민의 말에 네 사람이 모두 흐뭇해했어요. 그래, 하지만 너는 우리보다 더 올바른 방법으로 싸우는 거야. 정임이 재민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재민아, 기억해.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경아와 재민만 남았을 때였어요.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지난달에 그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건 혹시 할머니가. 재민아. 경아가 재민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야. 우리 골목이 평화로워졌고 내가 안전해졌다는 건 말이야. 재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검사가 되면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재민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는 길이야. 경아가 재민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몸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 너는 머리로 싸울 수 있잖아. 재민은 경아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경아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무 상자를 열어봤어요. 은빛 단검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 같았어요.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경아가 혼잣말했어요. 재민이가 만들어갈 세상이구나. 그리고 상자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말이에요. 몇 달 후 재민이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골목 사람들 모두 축하해 주었고 경아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검사 될게요. 그래, 재민아. 하지만 기억해. 경아가 재민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야.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면 안 돼. 재민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날 밤 4명의 친구들은 재민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정말 잘 됐어.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역할은 끝났네. 소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경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민이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정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할머니 역할에 전념하는 거네? 미선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 그날 밤 경아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골목은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구나. 경아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심포차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골목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아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빛 칼날은 이제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